네, 안녕하세요. 유니쌤의 자궁 리셋 한의사 김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빈뇨, 야간뇨, 요절박과 같은 이런 과민성 방광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을 몇 년씩 겪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감정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배뇨신경 조절과 관련된 뇌 중추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방광 증상을 또 악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방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부분까지 함께 신경 써주시게 되면 치료도 빨리 되고 재발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환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과민성 방광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3가지 감정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감정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을 더 악화시키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긴장감입니다. 우리 입학시험이나 어떤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아주 중대한 시험이 있을 때 시험 보기 전에 혹은 시험 중에 갑자기 막 소변이 마려운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방광신경이 자극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우리가 긴장하면 방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일단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심장에서 소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방광 근육도 이렇게 긴장하게 되거든요. 방광 근육이 이렇게 긴장하게 되니까요. 조금만 소변이 차도 소변이 꽉 찬 것처럼 느껴져서 요의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광이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긴장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방광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작은 긴장이나 아주 작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소변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대 중반 여성분은 시험날만 되면 긴장하다 보니까 시험 도중에 소변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중요한 시험을 봐야 하는 직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주 강압적인 회사 분위기에 너무 긴장해서 회사만 가면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내 방광에 반응이 오는지도 항상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감인데요. 평소에 불안감이나 걱정거리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보고서 때문에 또 혼나면 어떡하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상황이 방광을 자극하게 됩니다. 어떤 업무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처럼 어떤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대상이 없이 그냥 세상 모든 것이 걱정인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상담하다 보면은 요즘 걱정거리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다른 걱정거리 하나도 없고요. 방광이 제일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몇 년간 시달려 왔으니까 이러다가 더 심해지면 어쩌지? 안 낫게 되면 어쩌지? 늘 불안하신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의 이런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게 방광 문제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냥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걱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방광을 자극해서 과민성 방광 증후군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이 불안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이면 빨리 해결을 해버리고 해결할 수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언가가 잘못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어떤 부정적인 면보다는 좀 모든 게 좀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포감인데요. 우리 왜 놀이동산 갔을 때 위에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라든지 또는 귀신의 집 같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경험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흔히 오줌 쌀 뻔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무서움을 느끼는 공포 상황이 되면 방광을 지배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방광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무서운 상황이나 공포 상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일 때 방광 증상이 더 심해지세요?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모두 다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방광 자극이 계속되다 보면요. 나중에는 아주 사소한 거에도 이런 감정이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내 몸은 먼저 반응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방광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방광에 먼저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과민성 방광 환자가 오면 방광 관련 한약재로만 처방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긴장감을 누그러뜨릴지 아니면 불안감을 안정시킬지 또는 공포감을 없앨지
그런 효능을 가진 한약재를 함께 섞어서 처방을 해요. 그러면 방광 질환이 확실히 빠르게 좋아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